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위원회 소속해 있는 서울 성동울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 2015년 민생제일주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을을 위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를 주제로 매년 저희들이 의정 국정감사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히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우리 을의 그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는 내용 있는 국정감사가 된다는 기조에 관련 상임위 또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공동으로 이번 그 2015년 그 국정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그 다음에 성과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짜 노동개혁이 아닌 진짜 재벌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며, 아울러서 공공기관에서의 자행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그 형태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 그 복합 쇼핑몰 문제, 그리고 그 각종 불공정 그 현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접수된 여러 가지 가불관계 불공정 거래나 계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해당 상임위에 분배해서 정무위, 산업위, 그다음에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함께 환노위를 포함한 공동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먼저 몇 분의 인사, 여기 오신 분들 좀 간단히 중요한 분들만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김기식 정무위 간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정훈 우리 그 농해수위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외부에 오신 분들 제가 발언 순서 때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장의 인사말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죠, 인사말이라기보다는. 문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라는 주제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업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허명으로 중산층 서민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가짜 노동개혁이 아닌 진짜 재벌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중소상공인,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 둘째,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재벌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 국정감사. 셋째,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가불관계 불공정 현안 국정감사 등 3대 주제로 집중할 예정이고, 을지로위원회 소속 상임위에서 관련 증인, 참고인과 정부기관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및 공정한 용역근로계약서 개선을 전 상임위에 걸쳐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출받은 196개 정부 공공기관 용역계약서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시중 노인단가 지급을 지키는 기관은 고작 11개 기관 6%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고용승계 조항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67개 34%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 상권 보호 조항을 지키지 않는 기관도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 기준 자체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반드시 정부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작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월 25만원, 시중 노인 단가만 적용하니까 월 25만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 기관에서 이번에 철저히 이 문제를 이행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는 재벌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을 향한 국정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구조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그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을 초토화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복합 쇼핑몰 등 재벌 대기업의 탐욕적 경영으로 지역 경제의 초토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 복합 쇼핑몰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막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우리 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복합 쇼핑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막는 일에 을지로위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가불관계 불공정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가불관계 불공정의 피해를 입은 을들의 사례 중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국정감사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접수된 가불관계 불공정 사례는 정부 및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간접 고용 사안, 상가 임대 및 가맹점 관련 갑질 사안,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안, 제조 건설 등 기본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폭리 사안 등 이 네 가지 분야입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에 힘없고 빼없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고통받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 제도적 대안까지 모색하는 민생제일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자료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 있는 전순호 의원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그 민생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함께해서 불공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F를 좀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선 민주사회 변호사의 민생위원회에 맡고 계신 박정만 변호사님께서 관련 제도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도급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하도급법이 들어와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됐는데 실제 거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위탁 관계에 있는 도중에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아니라 보통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이 한번 기술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대기업이 그 자료를 제공했던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고 마치 대기업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었던 것처럼 신기술을 자기 것이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법령에 근거해서 구제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근거 관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피해자들이 알 수가 없고요. 소관행정청도 다 자기가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기술 자료 탈취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하도급법에 대해서 좀 특례 조항을 만든다든가 상생법을 개정을 통해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 피해 기업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을지로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승환 변기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이제 유용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도 많이 권유하고 있고 자금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했을 때 그게 또 상업화 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보호에는 굉장히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어떤 창업을 위한 자금적인 지원이 아니라 창출이 된 아이디어를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실제로 이 가불관계 대기업이나 그 우월적지를 가진 불공정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겁니다. 특히 그 불공정 거래의 그 가불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는 물론이고 대기업들이나 우월적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가 아주 심각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B소프트 그 우리 김종국 부사장님이신데요. 우리은행에서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도용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소프트 김종국입니다. 저희가 그 2014년 3월부터 그 13개월간 우리은행에 그 보안 솔루션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안해 온 결과 저희 제품 제안했던 사항을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2015년 4월에 우리은행에 탈취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업체 측 주장이라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제안했던 모델과 똑같은 모델로 출시시키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업계 변리사님들한테 그 검증 요청을 해가지고 그 기술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 쪽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리고 금감위,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금감위 쪽에 기타 등등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호소해봤는데 어느 한 군데도 그 억울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요. 이런 부분이 요번 기회에 해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간에 또 이 기술 탈취와 관련된 기업에서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텔레콤에서 여기 좀 그 LG U+에서 특허 기술을 좀 탈취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하튼 자료를 마련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연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연합과 참여연대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설자를 잃고 죽음에 내몰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999년도 이 이머전시 콜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2001년도 LG전자 연구소를 찾아가 기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소장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앞서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런칭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 저도 받아들였는데 LG 쪽에서 두 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사 와서 기술적인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저희 그 전화를 가서 변리사와 같이 설명을 했고 그 후 1년이 지난 후 저희가 제공한 기술 자료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는 걸 보고 특허가 도용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법적 문제는 계속되었고요. LG가 제기한 특허 능력 무효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접어버리고 지금까지 13년을 싸워왔는데요. 그 싸우는 기술이 상대방에서 전화를 걸면 보호자 측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통화 연결이 되고 소는 전화를 다시 걸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13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허 심판원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참작을 해서 지금까지 싸웠던 소 주장이 맞다 해서 이제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LG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 때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문자 음성을 보내는데 LG는 문자 음성을 두 개의 채널을 보내기 때문에 다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찾아가서 의견을 들었을 때 해도 너무한다. 이거 진짜 유치하다. 어떤 이런 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가장 억울한 거는 특허 심판을 해서 쌍방 대질 신문을 할 때 LG가 제품 두 개를 가서 심판관에 보여주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서버를 내렸다. 즉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서 제품을 보여줬는데 동작을 해보니까 LG 주장과 같이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꼼수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해온 두 세트를 심판관에게 주면서 동작 시연을 해달라 했더니 정상으로 동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이거든요. 그런 내용을까지 특허 심판에 덮어버리고 채널이 2개다 1개다 이런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기술은 어느 누구 특정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없는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보호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참여연대에서 우리 김남근 집행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창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면 아직 거래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특허청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듯이 행정적인 감독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뺑뺑이 행정을 하고 있고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감사에 엄히 책임을 묻어야 될 것이고 특히 특허청, 공정거래위원, 중소기업청처럼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곳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책임 항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청와대에서 여러 부처들을 모아가지고 법을 적용을 해서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법 개정, 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 김기식 의원께서 증인과 관련 이번 국정감사 증인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관련된 사안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정무위원회의 사안입니다. 지금 아직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들어온 지 3년이 넘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아니고 여당 내부의 증인 신청에 대한 이견을 여당 내부에서 조정을 못해서 아직 여당 측 증인 명단이 야당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여당 자체적인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당의 내부 입장 조율이 되면 바로 협상을 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고 오늘 오전에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증인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건설 분야나 대리점, 가맹점 등 여러 가지 가불관계의 문제와 관련된 증인 협상이 지금 오늘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앞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던 또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이원식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남양유업 사태가 나고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이 가불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문위에서 관련 증인의 채택을 포함해서 아주 저희 힘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공공기관의 용역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저희 정무위원회 쪽에 또 관련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110 콜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시중 노임 단가에 비해서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서 이 점은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을 해서 내년도 110 콜센터에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 임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해서 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토록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그리고 전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앞서 지적한 것대로
공공기관에서의 용역 근로자들의 경우에 반드시 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의 정도로 놓고 보면 이 복합 쇼핑몰은 거의 핵폭탄급 정도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산자위와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고 신동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순호 의원님께서. 예. 네, 전순옥입니다. 이 대기업 기술 탈취 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상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도라는 거는 대기업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중소기업들의 이 기술 탈취는 정말 이분들에게는 수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쌓아온 기술들, 개발한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7월달에서 8월달까지 58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소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기술 탈취권입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도록 계약을 맺다가 아니면 계약을 맺고 나서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기술이 탈취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은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서도 아니면 정부 어디에서도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디 정부 부처가 아무데도 지금 소관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기업들이 전멸을 할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잘 살려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창조 경제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고요. 이 정부는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도 2015년 을지로위원회 민생제일국감 마지막 국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반시장주의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장주의자들은 불공정과 독과점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시장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독과점, 불공정 이것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데서 이번 국감의 그 과제, 우선 과제를 을지로에 두고 유관운전차 협의해서 이 문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발전이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